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 F는 MA라는 그 국민 공식에 원래 숨어 있는 두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걔라는 걸 잘 설정을 해야 F는 MA, 이 운동 방정식을 잘 만들 수 있다를 배웠죠?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힘. 뭐 배운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마찰력, 그 다음에 탄성력.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통과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디테일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로는 많이 안 가고요. 기본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중력, 만류력, 전기력. 중력과 만류력은 비슷한 거죠. 뉴턴이 찾아낸 건데 아까처럼 지구 표면, 원심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그런 거냐, 아니면 실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냐.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구분이 돼요. 그래비티, 그래비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다 그냥 만류력이라고 그냥 처리합니다. 이 유니버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류, 우리는 세상 만물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씁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거의 같은 거고요. 지구 표면에 있으면은 중력,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만류력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중력을 발견한 게 뉴턴이고, 뉴턴을 따라 배우게 하는 사람들이 뉴턴은 1600년대 후반, 1700년 초반 영국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명성을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사람의 철학이죠. 그 당시는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뉴턴이 설계한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가 예언대로 새로운 발견을 한 게 딱 몇 개 안 되는데 거의 획기적인 발견한 게 이 전기력입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점으로 되어 있는 두 전하 사이에도 만류력처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것처럼 전하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지 않겠냐 해보니까 그게 전기력이죠. 만류력과 전기력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양은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인력과 청력이 다 있느냐 아니면 인력만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배우는 게 공기로 대표되는 유체 속에서 작용하는 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힘으로 수직항력과 장력, 그 다음에 로렌츠 힘에서 자기장에서 배우는 로렌츠 힘, 그 다음에 유체 속에 작용하는 부력. 이렇게 총 9가지 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그럼 오늘은 이건 다른 파트에서 다 배울 테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배웁니다. 얘들은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보면 돼요. 자,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의미와 크기, 그 다음에 방향까지 다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뭐든지 어쨌든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마찰력 하면은 뭐예요? F는 mu n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탄성력은 kx, mu n. 그 다음 여기는 kx. 얘들은 mg 혹은 g의 r제곱분의 mm. 전기력은 k의 r제곱분의 q. 공기장은 마이너스 bv 혹은 bv 제곱 이렇게 쓰고요. 수직항력은 t라고 쓰고, 로렌츠 힘은 qvb 혹은 bil 뭐 이런 기호를 씁니다. 부력은 v로 g, 중력의 반대 이렇게 쓰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의미와 크기, 방향 이런 것들 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장력부터 한번 보죠. 아까 조금 전에 봤으니까 장력. 요즘 물리학회에서는 이걸 쓰기도 하는데 손을 우리말로 바꾸자 해서 캥길 힘. 왜 캥기는지 모르겠지만 뒤가 캥긴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땡겼을 때 이게 팅팅팅 거리는 걸 갖다가 캥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번역한 것 같아요. 캥길 힘. 텐션. 그죠? 자, 얘들의 의미 혹은 호출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나오느냐인데, 장력은 그냥 실에 작용합니다. 실이란 질량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고무줄이 아니고 실이라고 하고 용철이 아니고 실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길이 변화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꾸되도록 길이 변화가 있는 것, 근데 또 질량은 또 없는 것, 이걸 우리는 실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용수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철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 불러요? 네. 탄성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력하고 탄성력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대체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실 달아놓은 곳에 빼고 용철을 달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고 길이 변화가 없는 물체를 갖다 놓으면 실이네. 실은 장력이 작용하네. 그럼 그 크기는 기본적으로 외력하고 똑같습니다. 외력하고 똑같이 장력은 외력하고 똑같은 값으로 작용해요. 언제까지? 실을 쫙 당기면 외부에 주는 만큼 그게 딱 걸리게 되겠죠. 왜? 질량이 없으니까 힘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MA 해봐야 0이니까. 힘을 딱 줘대 그 수도 꼭지가 전혀 없는 곳이니까 그 수도물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힘의 소진이 없으니까 힘의 크기는 외부에 주는 만큼입니다. 언제까지? 실이 끊어질 때까지. 원래는 실 분자 하나하나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해서 주고받고 해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외력이 똑같고 외력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장력과 외력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네. 끊어질 때까지. 한계가 있겠죠. 그럼 요 각도가 몇 도? 45도겠죠. 똑같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한 가닥. 실이 한 가닥이면 한 줄 내에 있으니까 거기 소진이 전혀 없으니까 똑같은 크기가 계속하게 있죠. 그래서 실 한 가닥에는 한 종류의 장력이 작용합니다. 한 가닥인데 여기 장력 크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요. 목적을 보여야 돼요. 팽팽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 끝에서 안쪽으로 작용합니다. 외부하고 붙어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실이 팽팽해지도록 작용하죠. 당기면 늘리려고 하면 안쪽으로 당기는 거죠. 문제는 용철하고 결정력 차이는 용철은 양쪽에서 밀어 넣으면 그에 반발을 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줄여 넣으면. 그 다음에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막 당기면 다시 당겨 넣으려고 합니다. 즉, 청력도 있고 인력도 있지만 얘들은 인력만 있습니다. 실을 매달았는데 실이 양쪽을 빡빡 밀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실을 매달면 양쪽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지 이걸 밀어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 사이를 양쪽의 물체가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면 실은 그냥 풀어져가지고 아무런 작용을 못합니다. 근데 용철은 들어와도 밀어내려고 하고 나가도 다시 당겨 넣으려고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용철하고 장력은 아주 유사한데 힘의 방향면에서 당기는 방향만 있는 게 실입니다. 용철은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꺾여 있으면 실이 한 가닥인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팽팽한 게 요 끝이니까 양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한 가닥이니까 전부 다 장력의 크기는 다 같아요. 요게 장력의 정의입니다. 자, 요 정도 정의만 가지고도 아까 예제 15분은 아까 해봤던 그 흐름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앞에 수돗물 비오도 해봤습니다. 예제 16분으로 가죠. 예제 16분은 아주 유명한 문제죠. 이체, 두 물체 문제라고 명명을 받는데 여기 M1, 여기 M2입니다. 자, C를 가지고 도르래에다가 딱 걸었어요.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말 안 해도 이거는 알아야 되죠. 중력. 지구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항상 먼저 찾는 건 중력. 그 다음에 실이 걸려 있어요. 실이 근데 위로 탁 걸쳐 있죠. 그죠? 근데 몇 가닥입니까?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이니까 전부 다 똑같은 크기가 양 끝에서 안쪽으로. 그럼 여기를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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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인데 끝에서 안쪽, 끝에서 안쪽, 끝에서 안쪽, 끝에서 안쪽이라서 방향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또 잘 보니까 이 도르래를 천정에서 매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또 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실이니까 다른 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았어요. 아마 앞에서 배운 대로 얘들이 움직이면 힘이 남아 돌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어디다 칠 건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 둘을 묶은 동그라미는 안 됩니다. 왜? 동그라미 치는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딱 하나, 유일한 그 제한이
가속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작으니까 올라가고 얘는 내려갈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서로 다른 가속도가 있으니까는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면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라고 하면 실로 돼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는데 가속도는 다 똑같죠. 실로 연결했으면 SVA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S도 같고 V도 같고 A도 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속도나 가속도는 다 달라요. 근데 속력은 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위로 갈 게 명확하니까 걔를 둘러치니까 이거하고 이게 나오니까 T1 빼기 M1G 한 개 누구? M1의 A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요 내려갈 게 명확하니까 M2G에다가 빼기 T1이죠. 내려가고 그럼 이제는 얘 동그라미니까 M2A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요? 두 개를 더해보니까 이게 뿅뿅 사라지죠. 그러면 M2G에다가 M1G를 뺀 걸 M1과 M2 두 개 다 더한 거다 이런 건데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 상태를 가지고 힘이 작용한 그대로 인정하면서 펴봐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밑으로 M2G가 작용하고 위에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위쪽으로 M1G 이걸 돌려서 위에다 탁 건 겁니다. 실을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꺾이지 않게.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밑으로 가속을 하니까 이렇게 둘러치면 되겠죠. 그럼 요게 세 번째가 되어서 이렇게 수식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M1G와 M2G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두 물체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 포함시켜버리면 장력은 사라지니까 여기에 T1이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하면 이 두 개만 해야 되고 이제 좀 알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힘을 그대로 놔두면서 실을 펴준다라고 상상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위에도 실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이 도르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번째라고 두면 가만히 있으니까 밑으로 T1이 두 개, 그러니까 위로 T2가 한 개. 그러니까 이 움직 도르래 제일 위에 걸리는 힘은 T2는 T1의 두 배다. 그럼 T1은 여기 또 구해서 집어넣는 그 흐름이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도르래 문제 아주 유명한 겁니다. 17번 어렵습니다.